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DSBA 연구실 김정입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오토 스피치 리코그니션에 사용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논문 5가지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성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성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주요 논문은 아래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CPC 논문과 VQ 웨이브 투백은 세미나 시간에 리뷰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웨이브 투백 2.0 그리고 푸싱 더 ASR이라고 불리는 해당 논문을 집중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주제가 스피치 리코그니션, 오토 스피치 리코그니션 음성인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음성인식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은 음성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성인식이 적용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어시스턴트, 시리, 구글 등이 있고, AI 스피커나 유튜브 자막 생성 시스템 역시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 음성인식은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풀기엔 좀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음성은 파장 혹은 파형 시그널 데이터이므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음성을 텍스트를 추출하기에는 딥러닝 모델이기에는 좀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를 2가지로 나누어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논리지를 활용하여 핸드크래프트 피처, 즉 멜 스펙트로그램이나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 이 단계를 핸드크래프트 프로세스 단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핸드크래프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생성된 벡터를 이용해서 어쿠스틱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성 인식 분야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란 레이블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여기서 레이블드 데이터, 즉 음성 인식에서 레이블드 데이터는 음성과 텍스트가 얼라인드 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음성만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종류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셀프 트레이닝이 있는데, ASR에 적용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오른쪽 예시에서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모델을 음성 데이터만으로 개발을 하고 ASR 과정에서 해당 모델이 핸드크래프트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논문 CPC1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PC1은 Constructive Predictive Coding을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음성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방법론을 잘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CPC 논문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는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표는 음성 데이터만으로 음성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목표를 구체화하면 음성을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된 모델이 음성으로부터 좋은 representation 벡터를 추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representation 벡터는 무엇일까요? 해당 논문에서는 좋은 representation 벡터란 하이 레벨 정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센티멘트, 감성 정보나 품사 정보는 일반적으로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음성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즉, 음성 데이터 안에서 느리게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음성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목표를 재정의하면 음성 데이터만으로 음성 안의 공유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당 CPC 논문에서 제시하는 아키텍처와
공유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CPC 풀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아키텍처는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CNN으로 구성된 인코더, 그리고 RNN으로 구성된 어그리게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는 음성의 특정 길이를 입력으로 받아 특징 벡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그리게이터는 특징 벡터들을 입력으로 받아 공유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CPC 프리트레이닝은 여기서 생성된 공유 벡터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에 위치한 특징 벡터를 예측하게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전 시점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생성한 공유 벡터가 미래 시점에 생성될 특징 벡터를 예측하려면 이전 시점의 특징 벡터와 미래 시점의 특징 벡터 사이에 공유 정보를 추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함으로써 과거와 미래 사이의 특징 벡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정보를 모델은 공유 벡터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트레이닝하면 이제 오디오로부터 피처 벡터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피처 벡터를 활용해서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시키면 음성과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음성 데이터만으로 음성 안에서 공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성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잘 하였습니다. 다만 세 가지 정도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입니다. 어그리게이터가 RNN 계열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안 되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음성 태스크에서 좀 아쉬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입니다. 음성만 다룬 논문이 아니므로 음성 관련 실험 내용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웨이브 투백에서는 음성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CPC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이브 투백에서는 CPC의 단점인 속도 성능 실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투백의 성능 향상 방법입니다. 앞서 CPC 논문은 어그리게이터를 RNN 계열 모델을 씀으로써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웨이브 투백에서는 이 어그리게이터를 커주얼 CNN으로 변경을 합니다. 커주얼 CNN은 CNN의 변형 아키텍처로서 특정 시점 이전의 정보만을 참조하여 CNN을 적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커주얼 CNN을 여러 개 사용하여 스태킹하면 RNN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커주얼 CNN을 어그리게이터로 사용함으로써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아키텍처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향상 방법입니다. 웨이브 투백에서는 어쿠스틱 모델뿐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을 함께 개발하여 음성 인식에 활용함으로써 음성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서 어쿠스틱 모델은 CPC1 논문과 같이 음성과 텍스트가 얼라인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반면 랭귀지 모델은 음성과 텍스트가 얼라인드된 데이터에서 텍스트만을 추출하여 개발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란 이후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게 모델링함으로써 특정 단어가 나올 확률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아래는 RNN으로 만든 랭귀지 모델에 대한 설명 예시입니다. 여기서 음성 인식에 대한 단어 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음과 성과 인을 차례대로 RNN에 넣으면 각각 음을 넣었을 때 성이 나올 확률,
음성을 넣었을 때 인이 나올 확률, 음성 인을 넣었을 때 식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을 곱하면 해당 스크립트에서 음성 인식이 나올 확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여 어쿠스틱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드 모델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음성을 베이스 모델에 넣으면 피처 벡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처 벡터를 어쿠스틱 모델에 넣으면 이 피처 벡터가 어떠한 단어를 갖고 있는지 각 단어에 대한 확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탑 5개 정도를 뽑아서 랭귀지 모델 디코딩에 넣습니다. 랭귀지 모델 디코딩이 하는 역할은 각 단어가 랭귀지에서 나올 확률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모델로부터 특정 단어가 도출될 확률을 구해서 웨이트 썸을 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랭귀지 모델 디코딩입니다. 왼쪽 아래 예시에서 보면은 어쿠스틱 모델에서는 음성이 나올 확률은 0.2, 음정이 나올 확률은 0.2, 음장이 나올 확률은 0.4입니다. 반면 랭귀지 모델에서는 음성이 나올 확률이 0.4, 음정이 나올 확률이 0.2, 음장이 나올 확률이 0.2입니다. 이걸 웨이트 썸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음장 0.2이므로 해당 어쿠스틱 모델을 통해서 도출되는 문장은 음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음성에서 도출되는 오디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단어들의 확률을 고려하여 ASR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을 때 모델의 성능 변화라든가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성능 변화,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함께 활용했을 때 성능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VQ 웨이브 투백입니다. 앞서 웨이브 투백은 CPC1 논문의 단점을 극복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VQ 웨이브 투백은 웨이브 투백의 단점을 극복하기보다는 버트의 MLM 프리트레이닝을 음성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버트의 MLM 셀프 프리트레이닝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의 MLM 셀프 프리트레이닝은 텍스트 사이의 세퀀스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개발된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왼쪽 아래에 MLM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한 예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텍스트에서 세퀀스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인풋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토크나이징하여 일정 길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각 토큰에 맞게 이산형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특정 확률에 따라 인덱스를 마스킹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은 다음에 마스킹된 부분이 어떠한 것이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마스크 프리딕션을 수행함으로써 이 시퀀스 안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학습하는 것이 바로 MLM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오토 스피치 리코그니션 역시 음성에서 발화된 텍스트 사이의 세퀀스 패턴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버트의 MLM 프리트레이닝을 오토 스피치 리코그니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버트의 MLM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바로 입력의 변환입니다. 버트 MLM 프리트레이닝은 이산형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오토 스피치 리코그니션 태스크에서 혹은 음성에서 MLM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형 변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VQ 웨이브 투백에서는 태스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모델인 VQ 웨이브 투백으로 CPC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산형 세퀀스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출된 이산형 세퀀스를 이용해서 버트를 MLM 프리트레이닝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트로부터 도출된 피처 벡터를 이용해서 어쿠스틱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VQ 웨이브 투백을 학습하는 것과 이상형 세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웨이브 투백은 인코더와 어그리게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 모델에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델을 추가한 것이 바로 VQ 웨이브 투백의 베이스 모델입니다. 가운데 예시에서처럼 인코더를 통해 추출된 특징 벡터를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인데 이 디스크리트하게 변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건벨 소프트맥스입니다. 해당 반복론은 피처 벡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더한 다음에 타우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변형된 벡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뒤에서 CPC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도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 뿐만 아니라 인코더도 함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독출된 디스크리트 세퀀스를 다시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변환하는 것은 코드북, 임베딩에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가져옴으로써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로부터 인덱스를 추출하고 인덱스를 다시 코드북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다시 코드북에서 가져옴으로써 컨티뉴스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를 특징 벡터로 보고 CPC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VQ 웨이브 투백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버트 MLM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C를 통해서 학습된 베이스 모델이 있다면 음성을 이 베이스 모델에 넣어 세퀀스 벡터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스 모델에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퀀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는 버트를 MLM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트 MLM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형 입력의 특정 요소를 마스킹한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스킹된 부분을 마스크 프리딕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버트 MLM 프리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베이스 모델과 버트를 학습을 했다면 이제 음성을 넣으면 베이스 모델로부터 이상형 세퀀스를 추출할 수 있고 그 이상형 세퀀스를 버트 모델에 넣으면 피처 벡터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처 벡터를 다시 어쿠스틱 모델에 넣으면 이제 ASR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VQ 웨이브 투백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Q 웨이브 투백은 음성 안에 있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제안을 하고 이 제한된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랭귀지 모델과 VQ 웨이브 투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3가지 모듈을 따로 개발해야 하므로 재현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3가지 모듈을 따로 개발한다는 것은 3가지 모듈 사이에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또 성능이 일정 이상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퀀타이제이션 모듈의 코드북과 관련된 제약이 없습니다. CPC 트레이닝은 특징 벡터와 공유 벡터 사이에 공유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트레이닝하는 방법인데 이 공유 벡터를 이용해서 특징 벡터를 예측할 때 특징 벡터가 매우 단순하면 아주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이 다양한 패턴이 아니라 한 가지 인덱스만을 생성을 한다면 이 CPC 트레이닝이 매우 쉬워지므로 해당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에 제약식이 없으면
다양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패턴만을 생성하여 해당 CPC 트레이닝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브2백 2.0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2백 2.0은 VQ 웨이브2백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단점을 보완한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어떻게 VQ 웨이브2백의 단점을 보완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Q 웨이브2백과는 다르게 웨이브2백은 MLM 프리트레이닝과 CPC 프리트레이닝을 함께 적용하도록 아키텍처를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어그리게이터가 VQ 웨이브2백에서는 CNN 계열이었지만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또한 마스킹 MLM 프리트레이닝을 CPC와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따로 두고 마스킹을 따로 두고 어그리게이터에서는 컨티뉴스 벡터를 그대로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역시나 마스킹도 함께 적용이 되어서 CPC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MLM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동일하게 시퀀스된 마스킹된 벡터를 예측하도록 수행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MLM 프리트레이닝과 CPC 프리트레이닝이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VQ 웨이브2백의 단점이었던 벡터 퀀타이제이션과 관련된 제약식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즉, 벡터 퀀타이제이션 모듈에서 다양한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마다 사용된 특정 인덱스가 사용된 획수를 기반으로 로스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해당 로스는 엔트로피 로스로서 특정 인덱스가 많이 사용될수록 해당 엔트로피 로스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엔트로피 로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diversity 로스를 토탈 로스에 포함시켜 학습함으로써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생성되는 인덱스가 다양해지도록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diversity 로스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전 VQ 웨이브2백은 베이스 모델로부터 도출된 피처 벡터를 그대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브2백 2.0에서는 클래시파이어 모델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모델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해당 태스크에 좀 더 피팅된 결과를 도출합니다. 즉, 베이스 모델 위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하고 ASR 태스크를 학습할 때는 리니어 레이어 뿐만 아니라 베이스 모델인 웨이브2백 2.0도 함께 학습을 합니다. 다음은 웨이브2백 2.0 그 실험 결과와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2백 2.0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레이블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모습을 보면은 디스크리트 버튼은 Dbit 클린스에서 약 15.7 에러 레이트를 보이는 반면에 웨이브2백 2.0을 활용한 모델은 DV 클린에서 4.6 에러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은 레이블만 갖고 있을 때 웨이브2백 2.0 모델을 활용하면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VQ 웨이브2백과는 다르게 각 두 모듈, 베이스 모델과 리니어 레이어를 함께 학습함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리버 스피치 960시간을 사용한 데이터보다는 6만 시간 정도
사용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했을 경우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웨이브 2백 2.0의 장점입니다. 반면 웨이브 2백은 한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랭귀지 모델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랭귀지 모델로는 포그램이나 트랜스포머 혹은 LSTM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포머를 활용했을 때 에러 레이트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모델의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논문인 Pushing the Limits of 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두 가지 Semi-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우선은 Semi-Supervised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두 가지 Semi-Supervised 방법론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스퍼바이스드 방법론이란 레이블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음성에서 적용 가능한 세미스퍼바이스드 방법론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두 가지 방법론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론과 셀프 트레이닝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앞서 설명한 웨이브 2백 2.0과 흡사합니다. 즉,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하는 것이 바로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법론은 노이지 스튜던트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티처 모델을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번 학습한 다음에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인퍼런스하여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레이블과 얼레이블드 데이터를 합쳐 수도 데이터를 구성하고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2백과는 다르게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컨포머 블럭을 어그리게이터로 활용합니다. 컨포머 블럭이란 컨포머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대신 사용된 일련의 모듈 조합입니다. 오른쪽 예시에서 보면 트랜스포머 블럭과 컨포머 블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컨볼루션 모듈에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모듈은 로컬 정보를 취합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즉, 음성이란 음성의 로컬 정보와 음성 안에 있는 글로벌 정보를 함께 이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즉, 컨포머 블럭을 사용할 경우 셀프 어텐션 모듈은 글로벌 정보를 취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컨볼루션 모듈은 로컬 정보를 취합하므로 이 컨포머 블럭을 사용했을 때 음성을 분석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에서 해당 논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논문들은 로우 오디오를 입력으로 활용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멜 스펙토그램을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멜 스펙토그램이란 음성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한 뒤에 멜 필터 뱅크를 적용하여 변형한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음성의 다양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입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멜 스펙토그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입력의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마스킹 처리하는 과정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즉, 특정 로우를 마스킹하거나 특정 컬럼을 마스킹함으로써 이 마스킹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적용하면 특정 주파수 혹은 시간의 의존도를 낮게 하여 모델을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ushing the Limits의 논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과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을 함께 활용하여 학습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고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통해서 티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티처 모델을 파인 튜닝 합니다. 이 파인 튜닝된 티처 모델은 인퍼런스가 가능하므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인퍼런스해서 레이블을 생성하고 수도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에 포함시킵니다. 다음은 스튜던트 모델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펙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멜 스펙토그램으로 수도 데이터와 레이블드 데이터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을 적용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각 이터레이션에 대해 쉽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이터레이션 첫 번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델을 unlabeled 데이터의 서브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드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인퍼런스가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파인 튜닝된 모델을 활용해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레이블과 unlabeled 데이터를 합치면 수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델을 파인 튜닝 할 때는 레이블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서 생성된 수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된 모델 두 번째로 활용해서 다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레이블과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두 번째 수도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다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총 4번의 이테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를 증가를 시키는 것이 해당 논문의 특징입니다.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의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터레이션 1에서는 약 0.1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컨포머 XL을 사용해 반면 이터레이션 3에서는 약 1.0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컨포머 XXL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논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장점은 리버 스피치 데이터, 영어 ASR에서 잘 활용되는 데이터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두 가지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잘 섞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해당 논문의 단점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의 크기가 큰데도 또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점점 큰 크기의 모델을 필요로 하므로 학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논문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논문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세미 슈퍼바이즈드와 관련된 논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셀프 슈퍼바이즈드가 적용된 논문이었고 맨 마지막 논문 Pushing the Limits라는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셀프 트레이닝을 함께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CPC 논문은 로우 오디오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고,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 로우 오디오를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웨이브 투백은 CPC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언어 모델을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VQ 웨이브 투백은 버트의 MLM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모델의 마스킹 퀀타이제이션 모듈을 적용한 논문이며 또한 마스킹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웨이브 투백 2.0 모델은 VQ 웨이브 투백이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푸싱 더 리미트 논문의 특징은 앞선 4개의 논문과는 다르게 로우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